안녕하세요. 감정 약국입니다. 오늘은 이별 후 상대가 왜 연락을 끊었는지, 그리고 혹시 다시 연락이 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남겨진 우리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지금쯤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혹시 다시 연락 올까?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오늘 이 영상은 그런 당신에게 건네는 작은 위로와 조금은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1. 이별 후 왜 바로 연락이 없는 걸까? 이별 후 가장 힘든 건 그 사람이 떠났다는 사실보다도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다는 현실이에요. 우리 마음은 계속 묻죠. 정말 끝인 걸까? 왜 한마디 말도 없을까? 내가 마지막까지 그 사람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던 걸까? 하지만 진실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 연락이 없는 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너무 많아서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지금 혼란스러운 겁니다. 감정 없는 무관심이 아닌 감정 많은 혼란. 이별 직후의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수많은 감정 사이에서 휘청거려요. 미안함, 이 사람에게 내가 너무 상처를 준 건 아닐까? 죄책감, 마지막까지 잘해주지 못한 내가 나쁜 사람처럼 느껴져. 해방감, 이제야 좀 숨 쉬는 것 같아. 허전함, 근데 왜 이렇게 낯설지? 불안감, 내가 이 결정을 후회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 그 누구라도 말을 아끼게 돼요. 연락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조차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별 처리법. 특히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감정 표현이 서툴렀던 사람, 혼자 있는 걸 좋아했던 사람, 책임감보다 자유를 중시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별을 감정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정리하려고 할 가능성이 커요. 말 그대로 머리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행동 패턴은 이래요. 지금은 감정이 너무 뒤섞여 있으니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지금 연락을 했다가 더 감정적으로 얽히면 안 될 것 같아. 그 사람에게 괜히 희망을 주는 것보다 깔끔히 끊는 게 맞아.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혼란을 침묵으로 처리해요. 그게 오히려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 침묵이 남겨진 당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대답으로 들리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 혹시 이별을 통보받으며 이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조금만 시간을 갖자. 당장은 잘 모르겠어. 생각이 너무 많아. 나도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 말은 100% 거짓말은 아니에요.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은 이미 어느 정도는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은 감정을 회복하려는 시간이 아니라 이별을 확신하기 위한 머릿속 정리 시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괜히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경계선이 생기니까요. 그 사람도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잠깐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도 매일 당신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닐 거예요. 문득문득 생각나고 사진을 다시 보고 밤에 술 마시면 번호 눌러보다가 다시 지우고. 하지만 다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예요. 감정은 있지만 그 감정이 관계 회복까지는 이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침묵과 자기 돌봄으로 견뎌야 해요. 아직 무언가가 정리되지 않은 채로 두 사람이 엉켜버리면 그건 재회가 아니라 감정의 재소모가 되기 때문이에요. 정리되지 않은 마음은 말을 멈춘다. 상대가 연락을 하지 않는 건 반드시 차갑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은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마주할 용기조차 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 그 침묵 속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려 애쓰지 않아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간 동안 내가 나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예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람이 조용한 시간 동안에도 당신은 매일 성장하고 있어요. 기다림도 침묵도 상처도 결국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심리일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연락도 없고 돌아오지도 않는 걸 보면 마음이 다 식은 거겠지. 나한테 아무 감정이 없나 봐.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이 이별을 결심할 때 감정이 100% 사라져서 떠나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은 감정보다 상황을 먼저 본 거예요. 감정은 남았지만 상황이 맞지 않아서. 예를 들어 이런 경우요. 너무 좋아하지만 나는 결혼 생각이 없어.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난 늘 죄책감을 느껴야 할 것 같아. 이 관계가 나를 점점 지치게 해. 좋아하지만 책임질 자신은 없어. 이 사람을 계속 붙잡으면 이 사람 인생만 망칠 것 같아. 이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가진 채로 포기를 선택한 심리예요. 차갑고 단호해 보이지만 그 속엔 복잡한 마음이 숨어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과 지켜주지 못하는 미안함이. 계속 부딪히다가 결국 그래도 놓는 게 맞겠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후회는 나중에 온다. 이별 직후엔 오히려 해방감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오랜 갈등에서 벗어나 이제 좀 숨 쉴 수 있다는 느낌. 하지만 그건 진짜 감정의 끝이 아니라 그저 일시적인 심리적 숨고르기예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찾아오는 공허함이에요. 아침에 문득 연락할 사람이 없을 때, 예전 카톡창을 우연히 눌렀을 때, 힘든 날 너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그제야 그들은 자신이 놓은 것이 얼마나 컸는지 깨닫게 되죠. 이 시점부터 후회가 시작돼요. 독립적인 사람일수록 마음을 더 늦게 알아차린다. 특히 ISTP 같은 내향적이고 독립적인 성향, 감정보다 논리나 현실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이라면 이별을 머리로 결정하곤 해요. 그 순간엔 감정보다 논리적인 선택이 맞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작돼요. 논리로 덮은 감정이 어느 날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밤이 깊을 때, 친구와의 대화에서. 그제서야 마음속에 남은 당신의 존재가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은 바로 오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움직이더라도 바로 행동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흔들리는 건 아닐까? 지금 연락하면 더 엉켜버릴 것 같아. 괜히 상처 주는 거 아닌가? 스스로를 설득하고 검열하고 계산해요. 그래서 마음은 남아있어도 연락은 늦게 와요. 심지어 연락을 고민만 하다가 결국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연락은 언제 오는 걸까? 이별 직후엔 안 와요. 한참 지나고 그 사람이 내가 떠난 게 잘한 선택이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할 때쯤 옵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적 변화가 생길 때 연락이 오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새로운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당신이 더 단단해지고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혹시 내가 그때 너무 서둘렀던 걸까? 지금 다시 돌아가면 그 사람은 받아줄까? 그런 생각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퍼지기 시작할 때, 그제야 연락은 찾아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기억이 되고 있어요. 연락이 없다고 해서 당신이 잊힌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사람은 당신을 떠올리고 있을 수 있어요. 단지 아직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용기가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연락이 늦는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든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더 아껴야 할 시기예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보다 당신이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지가 더 중요해졌다는 뜻이니까요. 3. 이별 후 후회가 찾아오는 시기. 이별을 하면 상대는 당장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느껴요. 특히 관계에서 부담을 많이 느껴온 사람이었다면
이별 직후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 이제 좀 살 것 같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 뭔가 자유로워졌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별 직후 바로 연락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보다 해방감이 먼저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감정은 지속되지 않아요. 이별의 현실이 진짜 피부로 와닿는 건 시간이 좀 지난 후에요. 후회의 흐름은 보통 이렇습니다. 1주차 현실감이 없음, 일시적 해방감. 잘한 선택이야. 혼자가 더 편하네. 지금 연락하면 괜히 엉켜버릴 것 같아. 이 시기는 일종의 감정 마비 상태예요. 이별이 실감나지 않기 때문에 후회도 그리움도 거의 느끼지 않아요. 자기 합리화가 강한 시기이기도 하죠. 23주차 공허함이 시작되는 시기. 주말, 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갑자기 생각이 밀려옵니다. 이 시간에 늘 그 사람이랑 통화했었는데, 저 노래는 그 사람이랑 자주 들었던 건데, 이 동네 같이 자주 걷던 거리인데, 익숙했던 순간들이 하나씩 그리움으로 바뀌어요. 특히 기념일, 생일, 카톡 프사, SNS 업데이트 같은 작은 자극들이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해요. 이 시점에서 처음으로 내가 잘한 선택이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해요. 4주차 감정의 반전 구간. 이제 진짜로 감정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움이 확 올라오며 연락을 시도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잘 정리한 거야 라며 마음을 닫아요. 이 시점이 사실상 후회에서 행동으로 옮길지 말지가 결정되는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 동안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다시 말해, 자극을 주는 시기를 잘 활용해야 해요. 예를 들어, 당신의 SNS에 밝고 잘 지내는 모습이 올라온다. 당신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성장하는 모습이 보인다. 공통 친구를 통해 당신 소식을 듣는다. 예전에 같이 듣던 노래를 올려둔다. 기념일쯤 조용한 안부 느낌의 짧은 콘텐츠를 공유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무의식의 연결고리를 자극하는 장치예요. 후회를 자극하는 3가지 포인트. 익숙함의 부재. 평소에 함께하던 루틴이 끊기고 그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질 때, 그 사람만큼 나한테 맞는 사람 없었는데, 자신의 삶이 별로 바뀌지 않았을 때, 이별했지만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을 때, 이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구나. 당신이 예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때, 당신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후회는 약해져요. 하지만 당신이 성장하고 빛나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잃은 걸까? 라는 감정이 올라와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연락 없는 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쏟아붓기. 계속 SNS에서 감정을 티내며 매달리는 글 올리기. 공통 지인에게 걔 요즘 뭐래? 계속 묻기. 이런 행동들은 오히려 후회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상대는 역시 이별하길 잘했어 라는 확신만 커질 수 있어요. 정리하면, 지금 연락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신을 잊은 게 아니에요. 그저 자기 마음을 마주할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태일 뿐이에요. 하지만 34주차 이후 상대는 스스로도 알게 될 거예요. 나는 과연 진짜 이별할 준비가 돼 있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존재가 더 또렷해지고 그리움은 서서히 후회로 바뀌기 시작해요. 4. 연락 오게 만드는 자기관리 타이밍. 이별 후 가장 힘든 건 바로 연락이 없는 시간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언제 연락하면 좋을까? 고민하는데 정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연락을 오게 만드는 건 문자 한 통, 울먹이는 전화 한 통이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당신이 조용히 단단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잘 먹고 잘 자고 예쁘게 웃으며 자신의 삶을 소중히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상대방 마음에 이 사람은 나 없이도 잘 살고 있구나
내가 떠나도 무너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스며들어요. 그리고 그 자극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잘 지내? 라는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거예요. 전략적 침묵의 골든타임 이별 후 34주 차. 이 시기엔 연락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신에게 유리해요.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너무 빠르게 연락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 시기는 자신을 돌보고 내면을 단단히 만드는 시간으로 쓰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운동으로 몸을 건강하게 만들거나 친구와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게 나를 빛나게 하고 결국 상대가 다시 당신에게 끌리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연락이 올 확률을 높이는 3가지 행동. 연락을 기다리며 무작정 마음을 졸이지 말고 조금 더 전략적으로 행동해 볼 수 있어요. 1. SNS를 조용히 예쁘게 관리하기. 슬프거나 불쌍해 보이는 게시물은 피하세요. 지나치게 신난 척하거나 감정 폭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평온하고 행복해 보이는 일상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이런 모습이 상대에게 평온한 삶을 암시하며 좋은 인상을 줍니다. 공통 지인과 적당한 거리 두기. 공통 친구들과 너무 자주 만나거나 계속 당신 이야기를 꺼내기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소문이 퍼지게 하는 게 좋아요. 이 사람은 여전히 좋은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잘 전달되어야 하니까요. 3. 절대 구걸하지 말기. 제발 다시 생각해줘. 나 없인 안 돼. 이런 식의 메시지는 오히려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대신 이별을 존중해. 나도 천천히 생각할게. 이런 침착하고 여유 있는 태도가 훨씬 강력해요. 다시 연락이 와도 조심해야 할 것들. 만약 연락이 온다면 무조건 반가워하기보다는 진심인지와 관계 회복 의지가 있는지를 꼭 살펴야 해요. 감정 확인용 연락에 예. 잘 지내? 문득 생각나서 연락했어. 이런 연락은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고 싶을 때 많이 옵니다. 사실 관계 회복 의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관계 회복 의지가 담긴 연락에 예. 그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혹시 우리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연락은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고 당신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는 신호예요. 당신의 감정을 지키는 것도 사랑입니다. 다시 만난다고 해서 예전과 똑같이 고통을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이 상처받지 않도록 관계를 새로 설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분명히 알고 행동하세요. 이별은 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건강하고 단단한 관계로 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그 사람이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당신 자신입니다. 이별로 당신의 가치가 작아지는 일은 없어요. 조금은 기다려도 괜찮고 조금 흔들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불안해도 괜찮아.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오늘도 당신 마음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감정 약국이었습니다.